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제가 돈과 관련된 질문 3가지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1번, 다음의 경제 용어 10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몇 개나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2번, 혹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세나 수익률, 투자 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3번, 여러분 주변에 유익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부자가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금융문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책의 저자 김승호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엄청난 부자고요, 사업가입니다. 이분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요. 엄청나죠? 저는 이 저자가 부자라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멘탈과 매너가 너무 멋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기대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책은 나를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서다? 이 책은 경제적인 꿀팁으로 가득 찬 실용서다? 이 책은 저자가 부자가 된 경험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아닙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또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조언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돈의 속성이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부자의 멘탈의 속성이라고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스킬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마인드를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만 리뷰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직장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금융맹인에서 벗어나자. 사실 이 책을 읽고 저는 저자와 저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가난한 월급쟁이고 저자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래서 다 반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저자의 습관이나 가치관이 저랑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식 수준의 차이. 이 책에는 저 같은 금융맹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저는 사실 부 자체를 좀 죄악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죠. 그래서 금융,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문맹이죠. 자라면서 돈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벌고 투자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공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죠. 결국 학교 공부는 잘했지만 금융 문맹이 돼버렸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저자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울트라 러너입니다. 그의 오전 일과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메일만 답변하죠.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신문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직접 나열한 신문들인데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등등등등. 그리고 그 신문을 다 읽고 나면 경제 사이트들을 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야후 파이낸스, CNBC, 블룸버그 등등등등. 엄청나죠?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저의 무지에 대해서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유익한 조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라. 정말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또 조급하지 마라.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역설적이지만 진리죠. 그리고 허황된 말에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모른다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고수외전, 필살기, 종목 추천, 쪽집게 이런 모든 것은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매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돈을 보내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직장인으로서 부자에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러 회사를 소유한 엄청난 회장님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해서 임원급으로 선출이 되려면 상사의 마음에 잘 들어야겠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는 급여의 최소 3배의 이익을 만들고 있는가? 좀 충격적이죠? 급여 정도로만 일해서는 사장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것이죠. 3배 정도 이익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성실성, 보고, 인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능력만 좋고 충성도가 낮으면 오히려 이직하거나 창업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를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지키기 어렵다라면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급여의 20% 이상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수익을 내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저자가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있는데요. 돌아보니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더라고요. 제 경험인데요. 저는 직장인 되자마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1년 정기적금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모두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아주 뿌듯했죠. 그런데 막상 1년 지나서 만기일이 되니까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얻은 것은 이자 몇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율이 1%밖에 안 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소액이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책 리뷰를 했으면 벌써 몇백 건은 했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저축은 아니다. 적금도 아니다. 보험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 현 시대와 또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투자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저자의 조언대로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투자해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부업을 찾는다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책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자는 저처럼 엄청난 독서가 있면서 또 산책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께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난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300페이지 내외의 책은 2~3시간이면 읽는다. 독서 후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박학다식한 경제 지식과 또 올바른 가치관으로 멋있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을 한 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